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여론 중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이 드디어 역전됐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 품목관세 25% 맞고 있는데 오늘이에요, 정확하게. 네. 오늘부터 일본이 15%를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관세를 반영하면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싸졌다. 네. 아, 관세 영향으로. 예. 네. 어떻게 할 거냐? 빨리 가서 이 자동차 이 불균형 해소해야지. 대미 수출품의 35%가 36%가 자동차고 예. 우리나라 무역의 절대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 빨리 우리도 가서 이 자동차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복선은 뭐냐? 자동차 문제 해결해라고 하는 순간 이 일본과 똑같은 문서에 도장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여론이 완전 잘못됐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자동차를 포기하더라도 이 합의는 마지막까지 국익을 지키는 합의가 돼야지 여기서 지금 섣부르게 도장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은 그래도 일본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게 대충 한 3분의 2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4천억 불 외환 보유고 중에 만약에 총액으로 그냥 대충 아까 편하게 말씀드린 3,500억 불을 우리가 콜을 당한다라고 네. 하면은요. 지금 환율 1,000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면은. 근데 제가 볼 땐 1,000원 더 올라가요. 당연하죠. 나라에 돈이 없는데. 그럼 환율이 1,000원 올라가고 이 정도 진출한다는 건 외환보유고의 사실상 90%에 해당하는 정도의 타격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환율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은요. 국가의 이 경쟁력 이게 환율이거든요. 이거는 지금보다 거의 반토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지금 경제력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는 완전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거를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죠. 못 받으니까 그나마 한쪽에서 나오는 게 니네가 그렇게 환을 걱정하면은 통화사업 해주면 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건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준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 예, 연준에서 예를 들어서 동의해줘야 된다든지 아무튼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도 아까 공 기자님 말씀처럼 그냥 기축통화국 6개 하고만 하고 있어요. 나머지 짜잘한 애들끼리는 안 돼. 이게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어쩌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사업도 안 돼. 환율은 박살나. 국부는 절반 이상 90% 이상 날라가. 네. 이런 상황인데 도장을 찍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협상인지가 감이 좀 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플라자 합의 때도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일본 30년 동안 말아먹을 줄 몰랐죠. 85년 합의할 때. 그리고 실제로 한 90년대 초 정도까지는 일본이 여전히 엄청나게 법을 해갖고 막 부동산 가격 빵빵 뛰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도 몰랐지. 그러다가 이제 잃어버린 지난 20-30년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네. 뭐 나는 그 이상의 영향을 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이 협상인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좀 긴 시계열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경제 금융이 왔다 갔다 했던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아까 프라자 합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닉슨 쇼크 같은 경우도 네. 아니 원래 돈이라는 게 금 바꾸는 종이었는데 증서였는데 금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금 안 줄래? 그러면 야 이거 금 바꾸는 종이 아니었어? 근데 이걸 안 준다고? 안 줘, 싫어, 몰라. 그냥 그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지금 뭔가 이렇게 되게 큰 고민들이 필요해요. 예. 이게 달라지는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고 아까 제가 외환 보유고를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네. 어떻게든 이 통화 수합이라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그럼 외환 보유고가 조금 덜하더라도 우리 환율을 방어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좀 뭐 우리가 안 하면 좋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가 그 얘기했더만요. 야, 근데 니네 그거 돈 벌어봐야 125억 달러 버는 것 같은데 예. 그걸 왜 3,500달러를 내? 야, 그냥 125억 달러 니네 국민들 줘. 굉장히 리즈너블한 네. 합리적인 대안이죠. 그리고 관세 25% 25% 때려 맞아. 맞아. 때려 이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네, 맞아요. 그 맞은 거만큼 니네 나라에서 보전해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우리 럼프 형이 가만히 있을까? 25로 끝낼까? 그 형이?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아 진짜 이거 되게 우리나라 근데 더 얄미운 거는 예. 중국이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 아 진짜 중국이랑은 한판 붙어보겠다고 뭐 100몇 프로 막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나오는 협상 내용 보니까 뭐 틱톡을 네. 뭐 미국이 살 수 있게 해준다? 예. 그걸로 퉁쳐요? 그 관세는 유예. 우리는 3,500달러를 때려놓고서 거기는 틱톡 하나 파는 걸로 끝나냐고. 틱톡 파는 것도 뺏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야? 그 지금 원래 중국 때려잡는다고 엄청 뭐 말만 세게 하더니 중국에는 별로 뭐 말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쉽게 겨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막상 링 위에서 붙어보니까 안 돼. 양쪽 다 목에 칼 하나씩 겨누고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치지도 못하고 자존심 있으니까 뒤로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강대 강으로 나가면서 상대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인식이 되니까 오히려 싸움은 더 잠잠해지는 힘의 균형이 그렇게 맞아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대단한 거, 예. 대단한 펀치 맞은 것도 아니고 히토리 한 대 맞은 거예요. 히토리 한 대 맞아 보니까 아프다 싶었는데 네. 그럼 우리도 메모리 반도체 안 팔면 어떻게 되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 진짜 그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높은 분한테 물어봤어요. 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안 팔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네? 우리도 거기서 살 거 많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것도 사야 돼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쫄아서 못 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이유가 있다. 아쉬운 게 있으면은 네.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사실 이럴 부분들이 뭐 국가 안보적으로도 우리가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얽혀 있다 보니까 우린 또 수출 의존이 워낙 또 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통화 스왑 정도로는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봉합할 수 네. 없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혹시라 뭐 굉장히 많은 부분 미국과 양보하고 우리가 스왑 얻어냈습니다. 이걸로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 그거는 스왑은 일이 벌어지고 환이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해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죽지 말라고 마지막에 내는 응급약에 불과하지 일 터지고 나면은 그거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금 우리 뭐 반 농담으로 반도체 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러면 버텨볼까 이런 얘기 하시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 미국의 요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재정이 힘들고 또 공급망 관련해서 지금 무너진 자기네 산업도 좀 살려야 되고 네. 그리고 말 안 듣는 애들은 중국, 인도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 애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말 듣는 애들을 더 두드려 패가지고라도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상황을 딱 고정값으로 놓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양보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익을 최대한 지킨다는 선에서 모든 전략을 다시 짜고 시간도 최대한 끌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어설프게 일본처럼 합의했다가는 진짜로 힘들 것 같습니다. 이처럼 관세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미 통화 스와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자 우리 측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통화 스와프를 요구한 건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상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외환시장 영향이란 부분도 우리로선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안도 고민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화를 무제한 빌려오자는 겁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금융위기와 코로나 당시 한시적으로 체결됐다가 2021년 종료됐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액은 약 4,100억 달러 수준.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원화 가치가 급락할 수 있어 안전장치를 요구한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관세 협상을 마친 일본은 이미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은 상태입니다. 다만 대미 투자펀드 재원을 통화 스와프로 마련하는 데 대해선 우려도 나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그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즉 GDP나 4천억 달러에 불과한 외환 보유고에 비해서 현금성으로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3,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 측의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랑만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비기축통화국까지 상시통화 수합으로 확대를 해버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에 대한 컨트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민간 기업 참여나 또 다른 협상 카드가 필요한 상황인데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이 관세 협상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